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5회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살찌게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제목 끝난 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각자 잠깐 소개하고 진행할까요? 네. 저는 저희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남자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을 어루만지는 남자 김준영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가슴이 어루만지는이 아니라 만져지는 남자 김준영 같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물 목소리 조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센스 있으시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고 또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정말 관심 가는 분야라서요. 여기에 또 중요한 저희가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걸 잠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의 다이어터들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올바르게 먹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더 살찌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다이어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이며 다이어트를 하며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살찌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생리적 변화와도 경쟁을 해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주옥 같은 얘기네요. 사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거든요. 네. 네. 그중에 특히 예전에는 적게 먹으면서 이렇게 풀만 먹었던 그런 다이어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저희 다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죠. 그게 제일 네. 좋은 건강에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사실 풀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요. 맛도 없고요. 허기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고통의 스트레스를 사실 저탄고지 식이요법이 많이 해결해 줬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몇 칼로리를 따져가지고 맞아요. 네. 아침에 뭘 먹어야 되고 막 점심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사실 좀 없어져야 저탄고지로 식이요법을 하면서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비만은 스트레스하고 영향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만성피로학회에서 스트레스와 비만에 대한 책을 한번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들은 인슐린과 보통 얘기하시는 LCH는 인슐린과 비만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코티졸 얘기를 다 못했잖아요. 네. 코티졸 조절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게 상당한 과학적 연구도 많고 자료도 많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너무 LCHF 하시냐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는 정신적인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의 총합을 조금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에 받고 있는 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계절적인 문제에 바뀌면서 알레르기가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아픈 곳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든지 네. 그리고 뭐 담배나 술 같은 몸에 이상을 주는 물질을 계속 뭐 섭취하거나 드신다든지 뭐 장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 자체들이 모든 스트레스 총합이 돼가지고 그거 자체가 코티졸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네. 올리는 건가요? 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무언가에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예민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아, 예민도가 예민도. 올라가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틀 밤 정도를 푹 잤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길 가다가 누가 어깨를 툭 쳤다고 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푹 잤으면. 근데 이제 네. 뭐 이틀 밤을 놀았어. 푹 놀았어. 잠도 못 자고 놀았어. 네. 그러다 길 불신날 가다가 것 누가 툭 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승질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일정하지만 네. 현재 내부의 상태에 따라서 그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맷집이 약해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랬을 때는 그러면 호르몬 수치가 아까 말씀하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되나요? 처음에는 올라가면서 방어를 해줄 수는 있는데 네. 나중에는 파업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아, 코티졸이 네.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자극을 팍 받잖아요. 네. 누가 툭 건드렸어. 네. 그러면 그러면서 참을 수 있도록 그렇죠. 코티졸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폭발해버리고. 폭발해버리고. 그것도 이제 귀찮아. 이제는. 네. 그러면 이제 완전 처지는 거죠. 시체놀이 하게 되고. 그럼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럼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방어를 할 수 있게 그럼요. 만들어주는 네. 호르몬일 네. 수 있는데 네. 그게 균형이나 뭐 이런 걸로 깨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티졸이 맷집이라고 얘기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의 방패막, 갑옷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감옥이 아니라 갑옷. 갑옷. 자 그래서 근데 스트레스 수치를 저희가 만성 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를 보면 이 코티졸 수치가 어느 정도 조금 감지가 되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얘기를 상담을 듣다 보면 이분이 지금 이 아주 급성 스트레스 상태구나. 이 사람은 지금 완전 몸이 맷집이 이제 다 돼가지고 그러기 직전이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진료실에서 이런 콜티졸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네. 뭐 혈액 검사로 그걸 검사를 하긴 하지만 이게 이 호르몬의 특성상 혈액 검사로 하는 게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물론 뭐 성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액으로 네. 검사를 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시간별로 맞아요. 이렇게 저 받아서.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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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반응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런 것도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네. 이제 이진호 원장님처럼 이렇게 좀 경험이 많게 되면 굳이 그 검사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예측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렇겠네요. 이지영 강사님이 그게 작년이죠? 네. 살이 잘 안 빠지신다고 저한테 오셨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살이 잘 안 빠지고 좀 피곤하다. 네. 아침에 거의 기어다닌다. 강의를 하루에 막 8시간씩 하고 근데 좀 피곤하시다. 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다. 근데 이분을 얼굴을 뵈고 말씀을 나눠보니 성격도 진상도 아니고 참 말씀도 차분차분하게 하시고 이분은 너무 일이 많으시구나. 육체적인 강의가 힘드셔서 그래서 약간 그 아드레날포트가 부신 피로가 조금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이 좀 안 빠지는 게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설명을 다는 잘 안 해드린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올리는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살이 빠지셨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기억이 빠졌죠. 안 나요. 그때 어떠셨는지. 지금 날씬해 네. 보이셔서. 그러니까 그게 딱 1년 정도 됐잖아요. 7월부터 제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것도 있었고 제가 그냥 이거는 살이 빠지는 것보다도 피곤한 거를 과연 일을 하는데 이게 해소가 될까 싶었는데 많이 좋아졌고 네. 살도 빠졌고 주변에서 우선은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졌단 말을 많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스스로가 짜증을 내는 횟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맷집이 좀 세졌다는 얘기죠. 네. 아까 말씀하신 얼마나 네이밍도 두드려 맞으셨으면. 그게 좀 줄어든 게 아닐까. 그럼 강사님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뭔가 많이 소비되는 상황에서 살이 잘 안 빠졌던 건데 네. 강사님의 어떤 사례를 이렇게 좀 얘기해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 맷집이 줄었나? 강의를 많이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세 분 원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시고 뭐 기업에 가게 되면 강의를 이제 하게 됐을 때 강사를 굉장히 환영하면서 저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디 한번 해봐라. 네. 들어보자. 네, 들어보자. 이렇게 그렇죠. 손발 네. 그래, 한번 해봐. 그렇죠. 네. 거의 의자는 뒤로 젖혀져 있고 또 제가 주로 남성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물론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대한민국 남성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살잖아요. 많은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이러다 보니까 과연 네가 뭘 알겠어? 우리의 삶을? 하는 듯한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그분들은 활력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또 미션을 완수하셔야 네.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근데 또 저도 가정주부다 보니까 그런 남자들을 만나고 집에 갔는데 이 두 남자들이 또 여전히 활력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호르몬이 엄청나게 정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밖에서는 제가 굉장히 친절한 강사였지만 안에 들어가면 내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가 감정은 항상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 저는 그 광고가 왜 밖에서는 친절한 김 부장님이 안에서는 아내에게는 불친절한 김 부장이다라고 했었던. 근데 어떤 심리학 교수님한테 제가 강의를 듣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광고다. 사람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밖에서 다 썼던 에너지를 안에 가서도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전형적으로 저도 근데 많은 대한민국 일하는 여성 또는 남성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 주말이 되면 다들 그냥 뭐 누워 계시고 싶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내 몸이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찾는지 아세요? 단 거를 힘들고 그래서 단 거 찾고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술을 그렇죠. 술을 손을 대죠. 네. 그리고 네. 몸이 잘 이게 안 풀리면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이제 뭐 동물 목소리 조준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의 총합에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하면 다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요.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 그러니까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나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들의 전부 다 총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몸이 안 좋을 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가중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 좀 줄이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그냥 막연히 운동을 하면 좋아지겠거니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몸이 썩 안 좋을 때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거의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하고 났는데 기진맥진해서 한 2시간 자야 되고. 맷집이 바닥인데 PT 받고 그냥 그러기 완전 케어되신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힘든 기억들 때문에 운동을 나중에 지금 몸이 좋아져도 다시 하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운동은 되게 힘들고 나한테는 좀 안 맞아. 네,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한번 이쯤에서 스트레스 코티졸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했을 때 우리 몸에 끼친 영향을 한번 우리 동물 목소리 조준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아침에 죽어도 일어나기가 힘들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앉아 있다 일어날 때 핑 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주영 강사님한테 벌써 이미 다 들었던 얘기예요. 핑 늘고 몸이 천근만근 천근만근 송뭉치. 네. 아프다. 쑤시다. 네, 저리다. 그리고 감기 기운도 아닌데 조금 미열이 있는 것 같고 으실으실하고요. 자꾸 물이 좀 당기면서 근데 물을 먹으면 또 살찔까 봐 물만 먹어도 살찔까 봐 또 물은 또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버럭 짜증을 냅니다. 예. 그래서 후회하고 스스로 상처받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일을 잘 놓치면서 일의 능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그렇게 힘들다가 점심 지나고 저녁이 되면 쌩쌩해져요, 갑자기. 쌩쌩해지면서 또 술 한잔을 해요. 네. 그래야 잠이 와요. 네. 가장 컨디션이 좋은 게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조사해 오셨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인슐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충분히 먹었는데 한 2시간쯤 지나면 배가 고파져요. 허기 가져요. 네, 식후에 저혈당이 오는 게 네. 당 떨어져. 네. 그분들 그 말씀이 나온 얘기 네, 분들이 맞아요. 계시죠. 당 떨어져요. 이런 네. 증상들이 대부분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추가하자면 그런 경우 있어요.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 좀 스트레스, 뭐 본인은 되게 건강하다고 별일이 없으니까 난 건강하다 생각하시는데 마트 한번 다녀오시면 사람 많은데 마트 한번 네. 다녀오시면 한 3, 40분은 누워 계셔야 되고 아. 네. 백화점 한번 다녀오시면 너무 피곤하고 시내 한번 지하철 타고 갔다 오시면 힘들어가지고 꼭 반드시 쉬어야 되고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물론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면 그만큼 그것도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만성 피로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다른 관점으로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 네. 저희가 두통, 통증을 일으키는 기전 중에 굉장한 시야적이나 귀로 들어오는 자극들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들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네. 시끌벅적하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다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코로 들어오는 정보들, 뭐 냄새 이런 자극들이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 총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야 그리고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 또 입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호흡으로 들어오는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 폭력물에 너무 심취하거나 그리고 스마트폰에 너무 심취하거나 TV를 너무 많이 본다거나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폭력물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귀로 들어온 것도 이제 요즘 대부분의 핸드폰을 사용하신 분들이 이어폰으로 계속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렇죠. 뭐 네.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그 자극들이 반복되고 오래될수록 머릿속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맛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피부로 오는 감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양들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간 좀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이비인후과 전문 선생님이시니까 네. 그런 것도 귀의 자극 이런 것들을 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조사해 오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 건너뛰는 부분은 게 있는데 제가 약한 부분이라서 네, 성욕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라서 성욕이 떨어진다. 여기에 강하신 분이 근데 누군가요? 성욕 동물이죠. 성욕은 둘째치고라도 사실 스킨십을 진짜 안 하게 되고 자꾸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누가 건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아, 터치 자체가 말 거는 네. 것도 싫어지고 네네 피곤해지거든요. 다가오는 거 자체가 네네. 싫어지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TV에서 보게 되면 아내가 샤워하면 두려워지고 네,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게 외국 설문지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설문을 해보면 되게 저런 거에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좀 그런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뭐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가족끼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동물 목소리 조정 원장님께서 가장 2세 출산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약한 부분이라 하시니. 약합니다. 애국자세요, 애국자. 예. 저 3명의 아이의 아버님께서 네, 가장 약하다고. 네. 저 원장님은 그러면 아연을 잘 안 드세요?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애국자인데? 이미 애국자인데? 야, 아연이 어디에 전세- 좋은 건가요? 네. 아연은 옛날에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던 그 생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남성의 스태미나 음식인가요? 그렇죠. 남성 생굴은? 스태미나 음식이 대표 음식인데 네. 이게 뭐 남성 스태미나뿐만 아니라 뭐 여성
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포가 재생하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거든요. 아연은. 네. 그러면 그걸 아연을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딘가에 다 비타민제나 뭐 이런 거에 속해 있나요? 뭐 종합 영양제는 조금씩 영양제. 들어있고 네. 네, 아연을 또 따로 단독적으로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네. 드시면 드셔야 되는. 그리고 이제 흡수율을 높이려면 네. 굴을 먹은 다음에 입가심으로 커피를 먹는다거나 굴을 네. 그 상추나 이런 식이섬유랑 같이 네. 먹게 되면 조금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험담에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네. 흡수율을 높이려면 흡수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드시면 안 된다. 생굴만 먹으시면 안 된다. 될 것 커피 드시면 안 되고 커피, 상추나 뭐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커피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 이것이 네네. 먹으면 안 된다고. 네네. 예. 그럼 오로지 생굴만. 네, 그럼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국자입니다. 사실 아연도 되게 우리 진료 독립할 것도 아닌데 뭘 애국자 뭐 필요했어? 그러니까 아연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부가 설명하면 아연을 검사를 쭉 해보면요. 사람이 아연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요? 네. 해보면은 이제 한 80%는 결핍이에요. 80%. 근데 이미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아연을 드시고 계세요. 그게 비타민제로요? 네. 영양제로. 근데도 결핍이에요? 왜냐면 아연이 흡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킬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흡수가 잘 되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캡슐로 되는 게 흡수가 잘 되고, 정제로 되는 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분말, 그죠? 분말로 된 캡슐 된 거. 캡슐 안에 분말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영양 치료나 기능학 치료 많이 하니까 네. 뭐 드신 영양제를 잔뜩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물어보죠. 네. 왜 이렇게 먹는데 왜 아연 아니. 결핍이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 근데 실제로 그게 흡수가 다 안 되는 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효율적인 그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위나 장이 안 좋아서 아연이 흡수 잘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데 뭐 관절 아파가지고 자근자근하게 아프다, 약간 네. 류마티스키다 이런 분들도 아연을 흡수 잘 되기 위해서 아연을 뭐 흡수 잘 되는 걸 드시면 이런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요. 알레르기에도 그래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피부라든지 뭐 호흡기 알레르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로 흡수율을 높이려면 입으로 들어와서 바로 위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키포인트는 위산이 충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산.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이 안 좋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럴 때는 바로 위장 장애와 관련된 약물들을 바로 찾게 되는데 조금 기다려보면서 너무 그 오용이나 남용하지 마시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영양제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다 좋다고 얘기하고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요즘 자제하려고요. 제가 괜히 성격 얘기했나 봐요. 완전 너무 옆으로 갔어. 일단은 그냥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와서. 네. 자, 일단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수치가 증가한다. 그래서 코티솔 수치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식탐이 많아지죠. 그렇죠. 강한 식욕을 느끼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배가 고프고 네. 더 먹게 되는 거죠. 허기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살찌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서 이 애국자도 못 되고 근육량이 감소가 된다. 근육량이 감소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체중에는 기초대사량이 거의 한 70% 8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찔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복부가 볼록하게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또 당뇨에 더 취약해진다. 배가 나오면 당뇨병이 취약해지고 이런 분 보셨어요 혹시?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본인은 별로 이렇게 단 거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당뇨 오신 분. 네. 그런 사람도 있죠.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혈당을 재보면 혈당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메인 팩터로 작용한 당 환자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인슐린은 저절로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LCHF 할 때는 인슐린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인슐린만 얘기하는데 LCHF 하는 것 때문에 왜 살이 안 빠지나 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저 스트레스를 어떻게 저 버든을 줄여드릴까 이런
생각을 진료실에서 해보신 적 계시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자꾸 떨어진다. 면역력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또 잘 못 자게 돼 있죠. 잠 잘 못 자죠. 잠 잘 충분히. 못 자고, 그다음에 잠을 자려면 술을 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잠을 못 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다음 날 100%가 올라간다고 돼 있어. 100%. 그러니까 2배죠, 2배. 어. 2배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 날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그 시험 때문에 밤을 새거나 무슨 일 때문에 밤을 새는데 그 다음 날 굉장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딴 데보다 굉장히 더 많이 먹는 거. 단 걸 먹든지 뭐 빵을 먹든지 막 이런 거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거. 네. 근데 금방금방 배가 고파지는 거.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같이 올라가서 금방 혈당이 떨어져서 오게 되는 증상이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그런 게 인슐린이 굉장히 그 강화돼 있고 안정화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잠을 좀 못 자도 그 다음날 괜찮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주연 강사님처럼 평상시에 굉장히 그 맷집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을 딱 못 잤다. 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강행군을 했다. 네. 해외여행을. 그러면은 살이 쪄서 오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자꾸 먹게 돼서. 그래서 여행 가서 뭘 먹고 살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예 맞아요. 어. 대부분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구나. 네. 코티졸이 올라가고 네. 갔더니 또 새로운 음식이 보이고 네. 나는 의식 못하네 좀 더 먹고 네. 막 이런 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 수치가 내가 어떤지를 보는 게 굉장히 다이어트에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인슐린, 하나는 코티졸. 근데 우리가 LCH병이 하면서 코티졸은 너무 간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있죠.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가. 아침 먹어야 되나요, 꼭? 다이어트 기본적으로 저희 상식 중에 상식. 하나가 네. 다이어트 하려면 아침을 꼭 먹어라. 음. 그래서 그 공복감을 줄여줘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아닌가요? 그 아침을 근데 아침에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다 가장 피크를 치거든요. 아침에 다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 그러니까 주기적인 리듬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부신피로 얘기할 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활력이 나고 눈이 7시 정도 되면 딱 떠지고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아침 6시, 7시에 피크를 치게 돼 있고 남성 호르몬도 피크가 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텐트도 치고 닭도 울고 해도 뜨고 이런 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은 신체적으로는 아침에는 호르몬치가 가장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가 많이 안 고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희 아침에 눈 뜨기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가 고프고요. 우선 뭘 먹어야지 기력이 되고 그리고 커피를 한 사발로 마셔야 되고 그렇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침을 꼭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죠. 그게 음모론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 누가 만든 음모론이냐? 시리얼을 했어요. 시리얼을 했어요. 그래요? 그 뇌에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잠깐은 뇌 활동이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농도의 당분이 들어가면 다시 쭉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당을 갈구하게 또 시료를 찾게 되는. 네. 그래서 왜 아침 먹고 나면 이상하게요. 12시도 안 돼서 배가 고프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대부분이 보면 아침에 뭔가를 먹고 출근하셨는데 그런 날은 12시에 식사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땡겨서 11시 반. 왜 이렇게 가시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과연 살이 빠지나 더 적게 먹는 날 봤더니 아침을 먹었는데 하루 총 칼로리가 더 많아지는 거야.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제 아침을 먹어야 공부 잘한다. 뭐 활력이 난다. 살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침 시장이 가장 인스턴트 음식의 최적의 시장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네. 바쁘고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리얼을 저녁에 먹어라. 사람 만날 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침에는 위에 말아서 그죠. 뭐 아침 무슨 뭐 주스도 있고. 네.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지방 우유에다가 네. 시리얼 타서 먹으면 엄마들이 뭔가 가족에게 건강한
이게 해주는 것 같은 챙겨줬다는 네, 느낌이 그런, 들지. 네. 아침에 또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여서 아침에 식사를 다 하기 힘든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애기들을 무럭무럭 살찌게 만들고 몸에 환경 독소를 계속 주입할 수 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신피로 책도 번역을 한 2권 하고 환자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제 몸의 수치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 때는요. 아침, 점심도 안 먹고 저녁 한 끼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아침도 안 먹고 아침, 점심 안 먹고 계속 진료를 하죠. 근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혈당이 안정화되고 그 부신 호르몬이 맷집에 어느 정도 있으면 혈당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뭐 너무 공복감 때문에 당 떨어져. 네. 손 떨려. 단 거 먹으러 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내 몸에 코티졸 수치 문제가 있구나. 혹은 코티졸 수치가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코티졸 수치 문제가 없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춤을 추는 거죠. 호르몬들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네.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분을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네. 이유는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위험한 환경에서 근데 실제로 도망가지가 않고 우리가 감정적인 소비만 하기 때문에 네. 당분은 올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당분을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인슐린은 분비가 될 거고 그 과정이 반복이 되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당분은 많지만 세포는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또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코티졸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입 구강내나 이런 미각 수용체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수용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단 거를 당기게 돼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네. 단계 빨리 들어와라라고 네.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코티졸이라는 코티졸을 호르몬을? 조절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일단 내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내가 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스트레스 버든을 줄여줄 수 있죠. 스트레스 버든은 여러 가지 줄일 수가 있죠. 뭐 정보를 갖다가 좀 줄인다든지 네. 그게 뭐 페북, 카톡,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뭐 그거를 뭐 카페 네.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너무 많이 올라온 거. 그것도 그쵸. 일종의 스트레스죠. 네네. 그다음에 또 우리 요즘에 일자목 많은데 일자목 있으면 스트레스 정보를 갖다 걸르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일자목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자는 사람이 있고 네. 조금만 자극해도 자꾸 깨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깨는 분들이 일자목이 사실 많죠. 혹시 코브라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브라. 코브라. 코브라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꼬여 있나요? 코브라가 이렇게 돼 이렇게. 있죠. 네네. 약간 표독스럽게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저희가 거북목, 일자목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런 만성 피로 환자, 특히 코티졸에 문제가 있는 부신 피로 환자들을 검사를 할 때 엑스레이를 다 찍어 보니까 네. 목이 일자목도 아니고 거북목도 아니고 코브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많이 찾아냈어요. 뒤집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C자형으로 돼 있어야 네네. 되는데 역C자형으로 돼 있는 이제 완전히 목이 뒤집어져 있다. 제가 한번 그려드려볼게요. 네네.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네. 네. 원래 이제 얼굴이 있으면 목 커브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C자 커브가 돼야 되는데 네. 보통 거북목, 일자목은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거북목은 이렇게 그렇지. 거북이처럼 나온 거죠. 네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네. 근데 만성 피로가 심한 심해서 분들은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이. 어머나. 코브라 네. 형태를 띠고 있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지세요, 성격이. 감정병원은 굉장히 네. 심하시죠. 뭘 해도 안 편하거든요. 네. 저런 사람들이 24시간 365일 스트레스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네. 누워 있거나 누워 있어도 안 편한 사람들. 그럼 별거 아닌 거에 막
예민해지고 이런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맞는 베개가 없어가지고 베개를 한 10개 이상 아마 구입하신 분들은 코브라 목일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내부에 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갑자기 떠오르는 그 진상이 한 명 있어가지고요. 근데 주변에 환경 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 저 정도는 넘어갈 수 있었는데 싶었는데 다 굉장히 예민하게 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못 넘기는 분들인데, 근데 그 본인의 사실은 신체 구조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시네요. 사실 뭐 저렇게 돼 있어도 뭐 골절이라든지 네. 아니면 디스크가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아니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냥 괜찮다. 그렇죠. 그냥 지내라. 뭐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하고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이 코브라 모양으로 돼 있으면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자율신경이 제대로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목이 아파서 그냥 목 치료하는 병원을 가면 이거와 몸의 전체적인 상태보다는 그냥 목이 아픈 거에 대한 치료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남자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올라가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겠죠. 여성 호르몬. 그렇죠. 네. 여성 호르몬 중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에스트로겐보다. 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져서 에스트로겐이 비율상 많아지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오면 살이 찝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요? 진짜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코티졸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코티졸의 재료가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렇죠. 프로게스테론이고 프로게스테론이 코티졸만 많이 나와도 복부 비만이 오죠. 여성분들 보면은 나이가 한 40이나 30대 중후반 넘어갔는데 배만 이렇게 나와서 허리가 짤록한 허리가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인생의 인생살을 이제 조금씩 경험하면서 스트레스가 살이 쌓이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대사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모든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 많아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코티졸의 재료인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니까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고 그럼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부종과 짜증, 비만이 더 오고 그런 분들이 주로 있는 게 이제 뭐 유방의 혹, 자궁근종, 그다음에 갑상선. 뭐 갑상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담낭에 뭐 쓸개 뭐 혹 같은 것도 있고 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무월경이라든지 네. 생리 불균형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거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나도 생리불순이야. 여성들은 그냥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무월경이 와요. 네. 그럼 무월경이 오시면 피임약을 드시기 시작하시죠. 합성 호르몬제. 합성 호르몬제가 에스트로겐을 더 올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은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왜 이렇게 몸이 붓지?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너무 부어서 손이 빡 딱딱하고 발이 부어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주변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냥 뭐 피곤해서 그랬나 봐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호르몬의 영향이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을 찌게 하려 그러면은 일단 항상 엎드려서 책을 보고 핸드폰을 이렇게 항상 목을 숙이고 보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자세를 꼬부정하게 앉고 네. 응? 가슴을 쫙 펴지 말고 그래서 목 커브를 최대한 안 좋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꾸 이제 몸 성격이 좀 나빠지고 더 스트레스에 민감해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자꾸 올려 그럼 복부가 도톰해져 네. 그러면서 생리가 양이 줄기 시작해 네. 그러면은 안 맞아 그러면은 이제 피임약을 그러니까 합성 호르몬제를 먹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당 떨어져. 그러면 단 거 먹고. 그러면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체중을 찌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40대 이후의 중년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LCHF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되게 낮아지니까 살이 잘 빠진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인슐린이 메인 팩터고 우리가 살찌는 게 인슐린만 가지고 살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 아니면 그 스트레스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성 환경 호르몬, 환경 에스트로겐이 많은 사람들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다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그 여성 호르몬 독소를 빼줘야지 살이 빠져요. 아, 그러네요. 환경으로.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메인 팩트가 다른 건데 계속 LCHF를 하면 조금 도움은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나? 왜 해결이 안 되나? 이 식단이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방송을 봤더니 이게 몸에 안 좋다고 그렇죠. 얘기하던데 네. 그런 것인가?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은 메인 팩터가 그게 아닌 거죠.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우리가 국어가 LCHF면 코티졸은 산수고, 그다음에 영어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살이 안 빠지는 핵심 원인을 핵심 주요 제목이 있는데 그런 게 내가 LCHF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이라도 아실 수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도 이 방송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코티졸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하고요. 지금 딱 좋았어요. 지금 머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혼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당은 안 떨어지셨죠? 네. 산소가 좀 떨어졌어요. 산소가 좀 떨어지고 네. 환기 좀 하시고 네, 좀 쉬었다가 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스트레스와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임상 얘기 좀 더 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안 받으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